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독 시작합니다. 자칭 정치 구단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국민의힘 조기 대선 구도에 대해서 김문수 대 한동훈의 대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내놨는데 어떤 맥락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어요. YTN 라디오 저녁 프로그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에 나왔는데 이 신율 교수가 박지원 의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나오면 제일 힘들 것 같으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박지원 의원은 뭐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이 결정할 후보를 우리가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나한테 그걸 굳이 묻는다면은 최종 경선을 누구와 누가 하게 될 것이냐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 그 양자 대결을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박지원 의원이 김문수, 한동훈 두 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래서 진행자 신율 교수가요. 이유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정치구단께서 이랬더니 박지원 의원이 김문수 장관은 극우 세력, 즉 정광훈 목사 등 그런 세력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조금 다른 세력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선에 붙는다 하더라도 최종 후보는 역시 김문수 장관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측한다. 이렇게 다소 질문과는 좀 동떨어진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최종적으로는 김문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김문수의 대결이 되겠지만 정광훈 목사 등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는 김문수가 결국 승리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자칭 정치구단 박지원의 예측입니다.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신율 교수가 다시 물어요. 지금 당내 지지율이 그래도 이 김문수 장관이 한동훈 대표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했더니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답하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당 지도부가 왜 찾아갔답니까? 이분들이 말로는 탄핵 기각,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이미 행동은 조기 대선 그리고 차기 당권에 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 조기 대선에서 자신들이 패배하더라도 당권은 가지고 가야겠다. 그런 계산에서 극우 보수 세력의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간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런데 자신이 볼 때는 이게 좀 웃기는 장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 탄핵 1호 아니냐. 지금 2호가 탄생할 것 같은데 그 노하우를 배우러 갈 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조기 대선에 어떤 후보를 내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후보를 내세워서 조기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그 이후 당권은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우리들에게 좋겠는가. 그런 계산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간 것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박지원 의원의 분석입니다. 근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뭐 잠룡 뭐 자천 타천으로 얘기는 되는 사람만 해도
10명이 넘습니다. 10명이 넘어요. 시도지사 중에서도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뭐 이철우 경북도지사, 뭐 유정복 인천시장, 그다음에 김태흠 뭐 충남지사, 시도지사만 해도 뭐 한 5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빅4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인제 뭐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인데 그 밖에도 뭐 안철수, 유승민, 뭐 원희룡, 나경원, 뭐 김기현도 나온다 만다 뭐 이러니까요. 10명이 넘습니다. 근데 10명이 넘는데 근데 저는요. 이미 오래전에 만약에 국민의힘 조기 대선이 실현돼서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이 벌어지면 결국은 김문수 대 한동훈의 대결이 될 거다. 제가 그거를 이미 1월 말경에 얘기를 했어요. 저게 이제 1월 25일자 문화일보 기사인데 결국 김문수와 한동훈의 대결. 제가 그 전날 1월 24일 날 TV조선 유튜브에 나가서 저런 전망을 내놨더니 그 다음 날 토요일인데 많은 그 언론에서 저걸 받아서 기사화를 했습니다. 기사화를 했는데 뭐 제가 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그 한 거를 뭐 박지원 의원이 그대로 따라해서 뭐 어떻다 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좀 조금 보는 사람들, 이제 판세를 좀 읽는 사람들 내에서는요, 되게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이제 결국 김문수 대 한동훈의 대결이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인식이 점점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웬고하면 지금 빅4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 강성 보수에는 김문수, 홍준표가 있고 이 온건 보수에는 한동훈과 오세훈이 있다. 한동훈과 오세훈이 있는데 근데 이 굉장히 대비가 되죠. 여긴 70대 영남 권위주의적 뭐 그다음에 여기는 수도권 뭐 또 좀 세련된 뭐 도시남 뭐 이런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젊고 온건 보수고 그런데 이 두 명이 있는데 그래도 더 상징성이 있고 선명한 뭐는 김문수, 홍준표 중에는 김문수가 아니겠는가? 또 한동훈, 오세훈 중에는 한동훈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종국적으로는 한동훈 대 김문수, 김문수 대 한동훈 뭐 이런 대결이 되지 않겠는가 한 건데 박지원 의원도 뭐 그런 생각에 뭐 동의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이제 좀 다른 거는 김문수 대 한동훈의 대결이 되지만 결국은 누가 되냐? 김문수가 될 것이다. 왜? 국민의힘은 극우가 다수인데 정광훈 목사 등 그쪽이 뒷배, 정광훈이 뒷배인 김문수가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김문수가 되면은 우리가 그냥 무난하게 이긴다. 쉽게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 한동훈 대 김문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뭐 예측 뭐 이런데 나중에 뭐 또 김문수가 결국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혹여라도 지금은 김문수의 지지율이 한동훈보다 높은데 이게 확 뒤집어져 갖고 파란이 일어나 갖고 한동훈이 그 국민의힘 당 후보가 되면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워진다. 그 얘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요. 이제 공개 활동을 시작한 지 지난주 일요일에 연극 제2연평해전 연극을 보면서 이제 공개 활동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이게 한 재밌는 게 있어요. 시사저널이 뜨겁지만 차갑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숫자로 나타난 한동훈의 등판 성적표 좀 흥미로운 기사인데요. 공개활동 시작 등판과 동시에 팬덤 그다음에 화력을 증명을 했다 하는 거예요. 정치 셀럽 한동훈 전 대표가 공개 행보를 재개하면서 그의 언행 하나하나가 정치 뉴스 일면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경쟁자들을 웃도는 화력에 그의 대권 경쟁력이 입증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는 건데 이게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는
여권 정치인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팬덤을 가졌습니다. 지금 팬덤이 있는 정치인은 이재명과 한동훈 두 사람뿐인데 한동훈의 네이버 팬카페인 위드훈이 9만 명이 넘지요. 그리고 저서가 나오자마자 이게 바로 베스트셀러 여기저기에 다 올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TV 인터뷰를요. 3월 3일이었나요? 예, 그 이번 주 월요일에 TV조선 9시 뉴스에 나와서 했는데, 그게 보니까요, 그 고 한동훈 TV조선 그 인터뷰만 따놓은 그 유튜브를 보니까요, TV조선 그 유튜브가 벌써 한 20만 뷰 가까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작년에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고 TV조선 인터뷰했을 때 나왔던 조회수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열기가 대단하다. 이 베스트셀러도 그렇고, 그런데 또 하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저 그래프가 뭐냐면요. 네이버 데이터 랩 기준으로요. 주요 정치인들 검색량 추이입니다. 저 그린 녹색이 한동훈이고요. 녹색이 한동훈이고 그 다음에 저게 무슨 그 분홍빛이죠. 분홍빛. 저게 누굽니까? 김문수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 요게 이제 홍준표입니다. 그 다음에 퍼플 요게 이제 오세훈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저기 저 하늘색 그 유승민이고 그런데 보면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요것만 보면요. 딱 들어갔는데 3월 2일하고 3일만 볼게요. 보면은 이 검색량 추이를 보면 3월 2일에는 한동훈이 66, 김문수가 23, 홍준표가 19, 오세훈이 14, 유승민이 11. 그러니까 2등인 김문수의 23이 한동훈의 66에 한 3분의 1 정도뿐이 안 된다. 3월 2일. 3월 3일은 어떻느냐? 한동훈 60, 김문수 30, 홍준표 22, 오세훈 16, 유승민 9. 그래서 한동훈이 김문수의 2배 정도가 된다 하는 건데 네이버 데이터 랩뿐만 아니라 구글 트렌드에서도 이게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3월 2일 보면 한동훈이 84, 무려 84예요. 그리고 김문수가 20이고요. 김문수가 20이고요. 그 그래프 위에 그 수치가 있습니다. 홍준표 20, 오세훈 18, 유승민 9, 뭐 그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3월 3일에 구글 트렌드 보니까 한동훈 70, 김문수 25, 홍준표 20, 오세훈 20, 유승민 8. 그러니까 네이버나 구글이나 사람들의 관심, 누군가를 이제 그 검색창에 한동훈을 쳤느냐, 김문수를 쳤느냐, 뭐를 쳤느냐, 여기서 이제 한동훈이 압도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뜨거운 관심도와 비례하지 않는 지지율이다. 아직도 한동훈의 지지율은 김문수와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사저널이 제목을 뜨겁지만 차갑다. 베스트셀러 1위. 그 다음에 검색량 압도적 1위. 뭐 이런 것들은 분명하지만 또 뭐 9만 명이 넘는 10만 명 가까운 팬덤. 그러나 그건 뜨겁지만 아직까지 지지율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뜨겁지만 차갑다. 뭐 이런 타이틀을 뽑고 뭐 저는 저게 뭐 객관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 지지율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죠. 좀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초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2위로 올라선 게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탄력을 받아서 얼마나 더 우상향을 할 것인가. 그 우상향의 폭과 속도 이것이 문제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에 뜨거운 것이 이제 지지율로
인제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오늘 굉장히 재밌는 그 기사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연합뉴스, 연합뉴스가 이슈인 해서 한동훈이 삼수가 성공하려면, 이게 왜 삼수라고 표현했는가 제 본문을 읽어봤더니요. 첫 번째는 비대위원장이고, 두 번째는 당대표고, 세 번째는 조기 대선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 했고 끝났고, 당대표 하고 끝났고, 요번에 이제 삼수가 성공하려면 하는데요. 거기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인데요. 대선 주자부터 원외 인사까지 여권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동훈은 끝났다고 말한 이가 대다수다. 그 주된 근거로 유승민을 옥죄는 배신자 프레임을 거론하지만 이는 전제부터 잘못됐다. 무엇보다 유승민에겐 한동훈이 가진 열성적 팬층이 없다. 또 정책 이견으로 그때 왜 증서에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 복지 수준과 이게 세금 수준, 이걸 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책적 차이가 있었죠. 그런 정책 이견으로 개파 보수 박근혜와 척지고 대구에 출마한 유승민에 비하면 한동훈은 불의에 맞서다 탄압받고 험난한 길을 걷는 것으로 비친다. 그 밑에 보면 보수가 한동훈을 버렸다고 하지만 달라진 보수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보수는 2017년 박근혜 탄핵과 대선 패배, 2020년 총선 사령탑 황교안의 패배를 목도하며 중도를 껴안지 않고선 백전백패라는 학습 효과를 얻었다. 공수처 설치법을 육탄 저지하려 한 나경원 대신 30대 원외 이준석을 당수로 세우고 박근혜를 감옥에 넣은 문재인 정권의 검사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영입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집권을 위한 연대, 집권을 위해 연대 통합의 간판을 달고 정적과 손을 잡는 건 더는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하면서 보수의 표변은 조기 대선판이 열릴 경우 중도 확장의 얼굴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은 탄핵 반대 기치 아래 똘똘 뭉쳐 중도의 중자도 못 꺼내는 상황이지만 탄핵이 인용된다면 분노가 체념으로, 체념이 자각으로, 자각이 전략적 사고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날 것이란 얘기다. 아스팔트 보수 김문수의 선두 돌풍이 거센데도 여야 공이 지금 이대로 가면 오래 못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게요. 연합뉴스의 김재현 선임기자. 이게 연합뉴스가 이런 어떤 깊이 있는 분석 기사는 웬만하면 잘 안 쓰고 팩트 위주로 보도를 하는, 왜 국가기관 통신사다 보니까요.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만한 이런 그 분석 기사는 잘 쓰질 않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슈를 더 깊게 안으로 파고든다 해서 김재현 선임 기자가 썼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예리하고 분석력이 있는 그러한 이 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의 자칭 정치구단 박지원의 그 예상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을 틀리길 바라요. 박지원이 어제 저녁에 YTN 라디오 나가서 했던 예측 중에 반, 그러니까 한동훈 대 김문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요건 맞을 것이고, 근데 박지원의 후반부, 그 둘이 붙으면 김문수가 이길 것이다. 요거는 틀릴 것이다. 박지원의 예측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